자, 함수의 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게 있었죠. 함수한테 전달해 주는 값이고요. 그 전달해 준 값이 함수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입력 값이 되었습니다. 자, 가변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매개 변수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는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가변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일반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앞에 우리가 함수에서 여기 n, r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매개 변수라고 그러고요. 일반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위치 5, 2가 n하고 r에 각각 대입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 매개 변수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가변 매개 변수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제 코드를 보시면요. get 언더바 sum 한 다음에 1부터 우리가 9까지 줬죠. 근데 함수 정의 부분을 보면 변수 이름이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개수가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걔네들이 다 변수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가변 매개 변수를 쓰는 함수가 프린트 함수입니다. 우리 프린트 함수를 보면요. 프린트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프린트 함수는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함수인데 하이 뭐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프린트 하이 하고 콤마 뭐 월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의 매개 변수가 어떨 땐 하나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10개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도 프린트 함수는 그걸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게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한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은 1부터 9까지 왔으면 얘네들을 얘가 이제 받아와서요. 재밌는 부분은 요거를 우리가 마치 range 함수에서 이 리스트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1부터 9까지 이 리스트 값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1부터 9까지를 다 더한 숫자를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가변 매개 변수는 하나만 사용 가능하고요. 가변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가 대표적인 가변 매개 변수 함수입니다. 기본 매개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이건 이제 기본 매개 변수 중에서도 이렇게 함수가 정의될 때 n equal 1이라고 값을 어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우리가 프린트 언더바 마이 언더바 인포를 함수를 쓸 때 매개 변수를 안 준 경우에 그러면 디폴트로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거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그 옵션으로 여기에 1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함수의 정의를 보면은 n equal 1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매개 변수를 콜하는 쪽에서 주지 않았지만 함수에는 얘가 1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n의 값에 1을 대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출력이 되겠죠. 반면에 프린트 언더바 마이 언더바 인포 한 다음에 3이라는 값을 주면 n equal 1이라고 하는 이 초기 값은 무시가 되고요. 여기에 3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n이 3이 되니까 이게 3번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값을 정의하는 매개 변수가 되고요. 기본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가 올 수가 없다. 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우리가 기본 매개 변수, 일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가변 매개 변수 세 가지를 지금 배운 겁니다. 자, 함수의 정의. 우리가 이미 함수 define으로 많이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반복 호출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함수를 쓰게 되면 좋은 거. 중복 코드가 제거되죠. 프로그래머가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인자 아규먼트를 함수에 전달 가능하죠. 매개 변수라고 그러기도 매개 변수와 파라미터와 인자 아규먼트 같은 단어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결과값 리턴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함수가 호출한다 그랬잖아요. 호출할 때는 항상 두 명이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 야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야라는 호출을 듣는 사람. 그리고 컬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호출하는 사람, 호출자, 능동이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 호출을 듣는 사람, 피호출자, 수동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러와 컬리, 콜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되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함수를 씁니다. 함수를 안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항상 콜러와 콜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다른 언어에 나오는 함수들도 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를 직접 볼게요. 함수가 지금 3개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F1이라는 함수, F2라는 함수, F3이라는 함수. 함수 안에서 지금 F1이라는 함수에서 F2 호출하고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자, F1, F2, F3는 특징이 다 패러미터가 없네요. 그냥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리턴도 없네요. 그것도 역시나 뭐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이 코드 우리가 실행시키면 어디서부터 실행이 되죠? 함수 부분은 실행이 안 되죠, 처음에. 함수구나 하고 파이썬이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스타트가 찍히고요. F1이니까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럼 F1이 있는 곳으로 쭉 점프를 뜁니다. 여기죠. 그래서 print F1 스타트를 찍고요. 요걸 실행하는데 F2네요. F2로 점프를 뛰겠네요. 여기로 오겠네요. 그러면은 F2 스타트 찍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F3가 있습니다. F3로 가겠네요. 왔어요. 프린트하고 끝나죠. 그럼 F3가 끝난 다음엔 F3를 호출했던 곳으로 가야 돼요. 콜러. F3 아까 누가 불렀죠? 얘가 불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가서 요걸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2도 끝납니다. 그럼 아까 F2를 누가 불렀죠? 콜러가 F1이었죠. 그죠? 콜리가 F2였고요. 그러면은 F2가 끝나서 요 위치로 와서 얘를 찍죠. 그럼 이제 얘가 F1을 아까 누가 불렀죠? F1은 메인 부분에서 얘가 불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콜러와 콜리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함수를 이 입장에서 보면 F2가 콜리가 되고요. F1이 콜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입장에서 본다면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함수가 아닌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메인 바디라 그래요. 이 메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콜러가 되고요. F1이라는 함수가 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자, 피호출자 관계는 지극히 상대적인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타입하셔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함수는 호출이 될 때, 그러니까 콜 될 때 독자적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가 여러 종류로 또 좀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택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함수한테 일정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함수가 동작이 끝나게 되면 콜러 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함수한테 할당이 됐던 메모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택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스택에서 할당된 그 메모리에 변수를 두게 되고요. 따라서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스택 자체가 이제 스택에서 준 메모리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수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매개 변수, 패러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수가 종료될 때 할당되었던 메모리 공간은 소멸되고요. 모든 변수 및 인자도 동시에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우리가 스택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한번 어디서 나왔냐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였냐면은 우리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가장 큰 인터넷 사이트죠. 스택 오버플로우에 가면은 우리가 코딩에 관련된 거의 웬만한 모든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 이름이 뭐냐면 함수한테 할당되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그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을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 사이트가요. 한번 사이트에 가볼까요? 예,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치게 되면
바로 나오죠.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된 거의 웬만한 질문들은 여기에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시면요. 예를 들면 파이썬 리스트에 대한 거, 뭐 뮤터블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되면 오타가 났네요. 관련돼서 500개의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이 넘치면 에러가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에러를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디스커션 공간을 인터넷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스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인자, 패러미터 또는 아규먼트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 간단한 함수입니다. print my address라는 함수고요. 패러미터가 3개가 들어오네요. 일반 패러미터죠, 얘네들은. 가변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고요. 그래서 패러미터 3개가 오게 되면 3개가 스트링하고 스트링 2개하고 숫자가 하나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 그걸 이제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프린트문에 출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패러미터 3개가 있고 리턴은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자, 함수 내에서 변경된 인자는 함수가 끝나고 반영되지 않음. 요거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다 함수를 쓴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함수는 스택에서부터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되고요. 함수가 실행되는 그 순간 동안에만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함수가 끝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함수에 관련된 것들은. 어,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뮤터블 데이터는 예외입니다. 뮤터블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리스트, 딕셔너리, 셋 이런 게 뮤터블이었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print person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name을 s3로 주고요. num을 618로 주네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은 메인 프로그램 쪽이죠. 여기서 지금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pname은 mun이고요. pnum은 616이라는 정수인 거잖아요. 그럼 요게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시작이 됩니다. 뭐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지만 mun이라는 스트링이 메모리에 잡히고 객체가 이 pname이라는 이름으로 어사인을 해주고요. 정수 616도 우리가 어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력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rint perso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호출하면 제일 먼저 뭐가 실행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name은 저 밑에 있는 pname이 되고요. 그죠? num은 저 밑에 있는 pnum으로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name은 밑에 보면 mun이잖아요. mun이라는 거를 값을 갖게 되고요. num은 61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밑에서 바로 name을 s3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num을 618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요 name이라는 변수와 num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함수가 끝나면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난 다음에는 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pname하고 pnum이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바뀌지 않는 값인 mun하고 616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요 in the function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함수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메모리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죠? 길게 그렸고요. 이걸 뭐 우리가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이 아마 8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1바이트니까 이게 몇 개가 있냐면 8기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기가는 이 2의 30승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 컴퓨터 또는 리눅스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메모리가 되고요. 우리가 윈도우가 처음에 시작되면은 이만큼 공간을 차지해서 지가 이제 실행을 하는데 쓰겠죠. 또 다른 영역은 윈도우가 뭐 우리가 브라우저를 띄웠다면 이만큼을 브라우저 메모리한테 할당해서 쓰고 있을 거고요. 파이썬을 띄우는 순간 파이썬이 또 이만큼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파이썬이 실행을 할 때
지금 같은 코드가 여기서부터 실행이 된다 그랬죠. pname은 m윤, pnum은 61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pname이 m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num은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적을게요. 616 이렇게 메모리에 이제 잡혀 있겠죠, 값들이. 그러다 이제 함수를 만나게 되면 요 함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겠죠, 함수가. 자, 그럼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 이만큼 공간을 스택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함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당을 해줍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프린트 person이 이 공간을 쓰고요. 아까 이 공간은 우리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쓰게 되는 거죠, 파이썬에서. 그러면은 print person이라는 이 함수가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밑에서 함수 호출을 해서요, 콜해서 얘가 딱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name의 값을, 그죠? 보면은 name equal pname이죠. 그러면은 얘를 mun이라는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name이라는 녀석을 616으로 또 이렇게 복사를 해오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별명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값에 복사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 호출할 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함수가 쓰는 공간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name이라는 걸 잡아놨죠, 얘가. name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 값을 mun이 아니라 s3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요 값이 s2로 바꿔줬고요. num이 616이 아니라 618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문에서 걔네 두 개를 출력을 하죠. 그럼 in the fun 한 다음에 name하고 num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는 끝나요.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호출했던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바로 여기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죠? 아직 프린트문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함수가 사라져 버립니다, 메모리에서 그냥. 자, 이 함수한테 할당되는 공간은 우리가 스택이라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제 스택이라는 녀석이 쓰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 스택에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만큼을 쓰고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함수 내부적으로 선언했던 name과 그 다음에 num이라는 녀석은, 그죠? 요게 num이네요. pname이 아니라. 자, 요게 name이죠. 자, name하고 이게 num이네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됐네요. 요게 이제 name하고 num이죠. name하고 num인데, 요 녀석이 사라져버려요. name도 사라지고 num도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프린트 문이 pname, pnum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럼 그냥 요 값이 그냥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수를 만약에 좀 더 극단적으로 이긴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얘를 밑에 있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줘볼게요. 이게 사실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pname으로 하고요. 이것도 뭐 pnum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아까랑 똑같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자, 메모리가 이만큼이 있고요. 다시 좀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자, 파이썬이 구동되는 순간 컴퓨터가 파이썬한테 이만큼 메모리를 이제 주게 됩니다.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라. 그럼 여기가 파이썬의 메인 부분이 시작되는 걸로 보면 여기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p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값이 mun이죠. 윤. 그 다음에 여기 pnum이라는 녀석이 616 정수죠. 지금 요거 두 라인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찍은 다음에 프린트 person을 만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택이라고 불리는 공간 쪽에 함수가 쓸 공간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죠. print person.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자,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요 문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함수의 요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pname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약간 보기가 안 좋기는 한데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이름 pname이 여기 잡혀요. 함수 쪽에 pname이. 그리고 값이 뭐가 되냐면 값이 equal pname인데 오른쪽에 있는 pname은 함수를 호출한 쪽의 pname입니다. 요거죠. pname을 가보면 지금 mun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mun을 복사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pnum은 함수 쪽에서 쓰는 pnum,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녀석도 밑에 있는 616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pname이 어떻게 되냐면은 s3로 바뀌죠. 값이 s3로 바뀌고요. pnum은 얘가 값이 618로 바뀌게 되는 거죠. 스트링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정수니까. 그리고 프린트문을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되겠죠. 그리고 끝나 함수는. 끝난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함수가 끝나는 순간 요 함수 내부에 잡혀있던 요 변수들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 다 사라져 버려요. 함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한 다음에 pname, pnum 하게 되면 원래 메인 쪽에 잡혀있던 변수들 pname, pnum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리스트는 뮤터블은 조금 예외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 밑에 예를 보시면 pnames가 이제는 리스트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mutable argument라는 함수 이름을 pname을 주게 되면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처음 실행되면 names는 assign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름이 pnames가 되겠죠. 그러니까 names는 pnames로 시작을 하겠죠. 제일 먼저. 아까는 우리가 이게 이제 값이 복사돼서 오는 개념으로 함수 내부적으로 이 값을 써서 함수가 없어지면 소멸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이제 그려보면요. 자, 좀 이쁘게 그려지지 못했네요. 자, 아래쪽에 메인 쪽이 먼저 실행이 되면 메인에 pnames라는 이름이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 dave라는 스트링하고 alice라는 스트링으로 잡혀진 리스트가 이렇게 잡혀졌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할 때 여기가 이제 함수한테 할당이 될 스택 부분에서 mutable argument라는 함수 이름이고요. 여기 보면 names라는 게 있잖아요. names equal에서 이 값을 원래는 복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앞에처럼 하면 복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얘를 이렇게 별명으로 형태로 가리키는 형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오게 되면 뮤터블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셋이 오게 되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값 자체를 막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리스트가 원래는 100만 개의 아이템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다 복사해 오려면 너무 힘든 거야. 내부적으로 느려지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별명 형태로만 변수가 잡힌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names를 써서 append해서 map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별명이니까 여기에 map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함수 안에 있는 names.append map을 하게 되면 심지어 정렬까지 했죠. 정렬까지 하면 얘네들이 이쁘게 정렬이 되겠죠. 앨리스, 밥, 데이브 순서로 얘가 바뀌겠죠. 앨리스 정렬했으니까 밥, 데이브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죠? 리스트가. 그죠? 그리고 프린트하죠.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 얘는 소멸되죠. 소멸되는 거는 names라는 변수 이름밖에 없어요. 소멸되는 거는. 리스트는 원래 메인 쪽에 있었던 애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죠. 심지어 정렬된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이썬은 왜 이렇게 구현을 했을까요? 변수 이름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우리가 썼다가 소멸되면 사라지는 형태였죠. 이거 뭐 값이 얼마 안 크니까 그냥 카피를 해오는 거고요. 얘가 리스트나 셋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템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이거 복사하는데 세월 다 걸리겠죠. 이게 100만 개 다 복사해 오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별명같이 하나만 더 만들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도 함수의 인자가 될 수 있어요. 패러미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죠? n equal 5로 하고요. exp 함수를 하는데 f1하고 n을 주죠. exp 함수를 가보면 g, m이죠. 그러니까 f1이라는 게 g로 들어가고요. n의 값이 m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n이 5니까 5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g가 f1이잖아요. return gm인데 return gm을 만나게 되면 f1이잖아요. 이게 f1 m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f1 함수를 찾게 돼요. f1 함수를 가니까 요거죠. f1하고 m이 5잖아요. fn하고 x가 5인 거죠. 그러니까 return은 25가 return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요 함수가 끝난 다음에 25가 되죠. 여기가. 그죠? 그 return 25가 되는 겁니다. return 25가 돼서 여기에 print 5하고요. 얘가 25로 바뀌게 되는 거죠. return 값으로. 그래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 f2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시작은 exp 함수로 오게 되죠. exp 함수로 와서 g가 이제 f2인 거죠. 그러니까 f2m이 되는 거죠. f2 5가 되는 거죠. f2 5니까 여기로 와서 f2 5에서 5의 3제곱이 돼서 그 값이 이제 리턴이 되고요. 리턴 되면은 그 값이 여기로 오겠죠. 그죠? f2 호출한 것은 여기였으니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죠. 그걸 또 리턴해 주니까 얘를 호출한 곳은 아까 여기였죠. 그러니까 12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천천히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파이썬이 유연한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이름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넘겨줍니다. 뭐 C 같은 거 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구현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다른 언어에서는. 하지만 파이썬은 쉽게 구현을 해줍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컨비네이션 짰었죠. 그죠? CNR 짰잖아요. 컨비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중복 조합을 한번 짜봅시다.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죠. 3H4라는 거는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낼 때의 경우의 수인 거죠. 수학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NHR은 R 팩토리얼 N 빼기 1 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가 R 플러스 N 빼기 1 팩토리얼. 그러니까 하모닉 그 중복 조합은 컨비네터리얼로 바꾸게 되면 R 더하기 N 빼기 1 컨비네터리얼 R이 되는 거죠. 그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뭐 이거 하는 김에 수학적인 것들도 한번 고등학교 수학책을 한번 더 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요걸 구현하는 거예요. NHR. 근데 뭘 이용하냐 하면 요 컨비네터리얼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자, 직접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답을 먼저 보면 안 되고요. 자, 뭐 답 자체는 쉽죠. 왜냐하면은 리컨비라는 걸 이름을 주게 되면은 리턴에서 컨비 R 더하기 M 빼기 R을 R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요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슬라이드가 조금 이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게 원래 앞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냥 함수 리턴하는 겁니다. 쉬운 예제로요. 물건의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 세금이죠. 류를 인풋으로 받으면 물건의 값이 원래 물건값 더하기 그 세금 비율만큼 물건값에 곱한 값이 세금으로 붙는 거죠. 그걸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코드는. 그래서 물건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쵸? 이거는 float로 바꿔주네요. 그 다음에 calculate 함수를 써서 이렇게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은 원래 원가하고 그 다음에 세금률 이건 6%를 세금으로 띄네요. 물건값에 추가해 주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턴된 값이 여기에 이제 와서 total price라는 값에 어사인이 되고요. 어떤 실수겠죠, 이게.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는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